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미라클의 서주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코로나가 확진자 수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는데 잘 이겨내셨는지, 아니면 언제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옆에 있는 직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휴가를 지내고 릴레이처럼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도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기처럼 가볍다고 하니까 쉽게 지나가겠지, 나는 면역이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또한 5일 전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한 10분 조금 넘게 걸려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같이 걸어오는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몸을 기대고 싶을 정도로 발도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막 몸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발이 불편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힘들다, 아프다 이러면서 왔어요. 결국은 와서 집에 있는데 느낌이 좋지 않은 거죠. 목이 좀 칼칼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간질하다고 하는데 저는 까칠까칠한 느낌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사포 같은 까실까실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코로나가 보통 목으로 먼저 오니까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한테는 흔치 않은, 그동안은 못 느끼고 살았었는데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을 지냈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코로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신속 테스트기를 이렇게 넣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시약에다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딴 돌아왔는데 두 줄 빡!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걸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양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콧물도 나지 않았고 기침도 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변화가 된 게 뭐였냐면 목소리가 변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지금도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처음 걸렸을 때 초기에 목소리가 이랬어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는 목소리, 요들송 할 때 뒤집어지는 목소리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양성이 떴죠. 양성이 뜨고 나서는 아예 목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는. 오미크론 첫날은 열도 없었고 콧물도 없었고 기침도 없었고 가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목소리만 변하고, 뭔가 이게 손마디가 그날 밤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마디가, 손가락 관절이 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원래 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이제 저는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기에 걸리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잠을 자요. 근데 밤에 너무 손가락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계속 몇 번씩 깨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뼈마디가 아프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뒤틀어도 아프고, 뒤척거리면 뒤척거리는 대로,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트는 대로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보면 목소리가 이상하고 이제는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하루 정도 앓으면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저는 2박 3일 동안 아팠습니다. 2박 3일 동안 고통스러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인이 뼈를 드릴로 막 뚫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기 날 때 고통, 뼈가 벌어지고 막 틀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으스러지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재배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픈 게 아기 날 때가 한 10 정도 아프다고 하면 팔은 아픈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표현도 못 하겠고, 그냥 물어보면 대답도 하기 싫고 힘들어 죽겠는데
약은 먹어야겠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고마운 게 저희 남편이 정말 병수발을 지극정성으로 해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과 간식과 홍삼 타다가 꿀물 타다가 수분 유지하게끔 도와주고, 여러 가지 약도 다 챙겨다 주고, 고통스러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저희 남편 네, 많이 고마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TMI로 하자면 저희 남편이 엄마를 병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정말 스윗한 저희 남편 사랑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밥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면 밥을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남들은 입맛도 없고 후각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입맛도 후각도 다 있고 정말 맛있게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빵순이가 됐는데요. 제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식욕과는 상관없는 바이러스였나 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잘 챙겨 먹었습니다. 대신에 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 고용량으로 먹었고요. 아연,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또 홍삼도 먹었고, 다양한 영양제들을 골고루 챙겨 먹으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먹고 자고 그리고 틈만 나면 쉬었어요. 그동안 잘 견뎠는데, 잘 버텼는데 코로나에 왜 걸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 그 면역력을 지켜주던 그 루틴이 깨지는 순간, 그러니까 영양제도 잘 챙겨 먹었고 밥도 잘 먹었고 패턴이 그냥 똑같이 잘 지나갔는데, 하루는 제가 코에 뿌리는 그 항바이러스제를 뿌리질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원래는 적어도 1시 정도에는 잠이 들어야 일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서 3일 동안을 3시 반 이후에 잠이 든 적이 있었어요. 연달아서.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체력적인 부분도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고, 면역력도 뚝 떨어졌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비말에 정착을 할 수 없게끔 뿌려주는 항바이러스제가 뿌려야 되는데 제가 그날 깜빡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뿌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안착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이 되어서 오늘 병원 갔다가 이렇게 링거를 맞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선 잠을 잘 자야 되고, 식사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링거 맞으러 나갔다가 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약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3차 백신까지 맞았는데 저는 1차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거봐요. 3차 안 맞았으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늙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3차까지 맞은 분도 뼈를 드릴로 뚫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종류가 다르거나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개인 면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백신을 맞아서 백신을 안 맞아서 이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황상. 여하튼 제가 그랬거든요. 코로나 걸리는 게 뭐가 무서워? 겁내지 마.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근데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무섭진 않잖아. 너희들이 무서워했던 건 죽을까봐였지. 독감 걸리는데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물론 중증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훨씬 더 많이 아프게 겪어본 바로는,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증상에 따라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는 상비약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처치들을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독감처럼 바이러스 질환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면 더 고통스럽고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걸리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도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턱
걱정되고 두려워한다거나 이렇대 저렇대 이런 얘기들만 듣고서 그거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가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대비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뭐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심하게 아팠던 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정말 얼음처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릴 만큼 그렇게 무서운 정말 흑사병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더 걱정 없이 있을 수 있었던 건 코로나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는 확보하지 않고 코로나 치료제는 제대로 주지 않고 뭔가 제재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꾸만 재택치료하면서 다 이겨내라. 타이레놀 하나 먹고 다 이겨라.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상비약을 다 준비해 두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연락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서로 연락망을 갖고 계셔야 되고 처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구급약 상자를 왜 갖고 있어요?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는 거잖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로 코로나도 상비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걸렸을 때 바로 제가 그날 밤부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심하긴 했지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아픈 몸을 끌고 아직 목소리도 돌아오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